예, 이처럼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로 고립됐던 근로자 1명이 13시간여 만에 구조가 됐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은 1명의 실종 근로자 소재를 파악 중인데요. 현재 수색 상황과 사고 원인,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하 30여 미터 지점에 고립이 됐던 이 하청업체 소속 20대 굴착기 기사, 오늘 오전 4시 30분쯤에 앞서 전해진 대로 구조가 됐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13시간여 만에 구조가 된 건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을 이유가 있을까요? 네, 금방 지금 현장에서 기자가 지금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시피 지금 지하 30m 이상의 어떤 터널이 지금 붕괴된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 지금 지상 상부에 있는 근로자가 그 30m 어딘가에 지금 추락이 됐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찾는 게 굉장히 어렵고요. 특히 이제 이 30m 높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뭐 흙과 토사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 토사 안에 어떤 매몰돼서 어떤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예. 이제 우리가 싱크홀 같은 데 사고 날 때 크레인에 의해서 구조 인력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물론 터널에서 들어갈 수도 있지만 터널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는 너무 어떤 그 내용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들어가는 것보다 위에 들어가시 훨씬 더 유리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구조 작업을 하다가 2차적인 붕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기술적인 접근으로 대응을 하다 보니 이렇게 시간이 늦어졌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또 다른 실종자 근로자 소식은 아직 들려오지 네. 않고 있는데요. 실종된 50대 근로자는 지하터널의 상부인 도로 위의 상판에서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오늘 오후부터 또 비 소식이 있거든요. 그럼 더 구조 작업이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온다는 얘기는 가장 이제 2차 붕괴의 요인이 될 수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비가 오면 빗물의 무게가 굉장히 무거워요. 우리가 빗물의 무게를 보면은 어떤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있죠. 이 통 안에 물이 들어있다라고 하면 이게 1톤이거든요. 예. 근데 이 빗물이 1톤이 있으면서 골고루 분포가 됐을 때는 큰 힘을 작용하지 않지만 어떤 물이라는 것은 낮은 곳으로 모이기 때문에 많은 물이 한쪽으로 모이게 되면 이 물이 흙과 함께 무게가 이제 두세 배가 훨씬 더 많아지거든요. 예. 그러면 약한 부위에 연쇄적으로 이제 붕괴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저는 가장 이제 궁금한 게 하나 있거든요. 지금 작업자가 상부에서 작업을 하다가 붕괴가 됐다는 얘기, 추락이 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터널에서 지하 30m 밑에 있는 터널에서 터널이 붕괴가 돼서 보강 작업을 하려고 지금 밑으로 터널 안으로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 상부에 근로자가 있었는지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예. 상부에는 어떤 근로자든 통행자든 통제가 돼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위에서는 30m 밑에 작업 환경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환경을. 그러나 지금 구조 작업을 하면서 보강 작업을 하면서 작업자들이 위험 상황을 느끼고 모두가 대피를 했었거든요. 예. 그러나 상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런 위험 상황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대피를 못해서 이런 추락해서 굉장히 이런 안타까운 사고가 돼 있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무슨 작업으로 인해서 도로 상부에 작업을 했었는지가 가장 저는 궁금합니다. 개인적으로. 예, 추측성이시겠지만 네. 왜 상부에 있었는지 그 그렇죠. 지점부터가 밝혀져야 할 것 같다. 그렇습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말씀을 주신 것처럼 붕괴 발생 17시간 전부터 공사 현장 곳곳에서 이상 징후가 감지됐다고 합니다.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지금 그 터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 쌍방에 터널이 있죠. 예. 그럼 가운데가 있거든요. 가운데가 이제 어떤 그 분리막이 아니고 여기 굉장히 큰 지지대거든요. 이 지지대가 지금 무너졌다는 얘기는 지금 이미 상황이 상당히 진척이 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곧 붕괴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그 전에 몇 시간 전에 하루 이틀 전에라도 미세한 이상 징후가 나타났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징후를 알지 못했든지 알았더라도 아니면 괜찮겠지 하고 무시를 했든지. 왜냐하면 지금 거주하는 그 아파트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도 땅이 기울어지고 뭐 균열이 갔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이런 균열들이 그날 당시에 일어났던 게 아니고 그 전날에도 있었다는 얘기죠. 예. 그러나 이런 징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붕괴에 연관된 균열로
파악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이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예, 이상 징후가 사전에도 발견이 충분히 됐었고 또 감사원의 입장을 보면요. 감사원이 3년 전에 집안이 매우 불량하다라는 감사 결과를 낸 적이 있고요. 이를 보완하기 위한 콘크리트 시설물이 인버트가 터널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를 삼았다. 이렇게 밝혀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자료에 보면은 감사원에서 이 구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을 했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제 단층 파쇄대라고 합니다. 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각 있잖아요. 땅이 파단이 됐어요. 층이 파단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틈이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예. 아니면 단이 계단처럼 생겼든지 아니면 단층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층으로 생기면서 파쇄할 수 있는 이 지대다는 얘기죠. 이 단층은 어떤 지진에 의해서나 아니면 우리가 느끼지 못한 지각 변동에 의해서 판에 균열이 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인해서 약하다고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예. 그렇다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인버트 작업을 밑에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이 작업이 뭐냐면 지금 우리가 터널 있지 않습니까? 터널 지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지반에도 일반 터널보다 훨씬 더 보강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 작업이 인버트인 그렇죠. 건가요? 예. 인버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흙이 응집력이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다 보면은 단단하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에는 단단하게 하더라도 위에 무게에 의해서 내려올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또 약하기 때문에 올라올 수도 있고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밑에 부분에 인버트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작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보면은 설계 도면에 인버트 작업이 있었는데 하지 않았는지 아니면 도면에 누락이 됐었는지 이것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 사전에 문제가 정말 많았던 점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 다양한 관측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고 전에 관계기관이 모여서 진행한 회의에 참여했었던 한국터널지하공간학회가 터널 좌측 측압에 의한 변이 발생 이런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우리가 터널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이제 지지대입니다. 예. 지지대면 이제 터널이 이렇게 있겠죠. 가운데가 이렇게 있죠. 또 여기에 지지대가 있고 두 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이제 지지대인데 이 지지대가 이 흑압 옆으로 측압에 의해서 굉장히 힘을 가하고 있어요. 이게 버텨줘야 되잖아요. 여기서 또 양쪽에 버텨지고. 근데 이 지지대가 중간에 있는 이 지지대가 크랙이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힘에 의해서. 예. 그렇다는 얘기는 상당 부분 약했다. 그래서 진척이 돼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경찰에 0시 뭐 25분, 30분에 신고를 했었는데 이 상태는 상당히 진척이 됐다. 그 전에 상당한 징후가 있었는데 이 징후를 어떻게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또 커다란 어떤 관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예, 또 앞서 현장에서 투아치 구조로 시공 중인 이 지하터널 내부의 가운데 기둥, 그러니까 버팀목이죠. 버팀목에 다수의 균열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접수된 바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투아치 구조 중에 이런 붕괴 사례가 드물다고 하는데 또 네. 처음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몇 년 전에도 발생을 했거든요. 예. 다른 지역에서. 그런데 이런 투아치 이런 구조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공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 방식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이런 공사 방식을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시공을 하고 어떻게 안전 관리를 했냐에 따라서 지금 문제는 발생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투아치 공법은 보통 해왔고 안전한 공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어떻게 설계했느냐. 그래서 설계 또 시공상에 또 어떤 관리상에 잘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감리를 또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세 가지 이상의 또 안전 관리도 있겠죠. 그래서 서너 가지 이상이 모든 것들이 총체적으로 잘못됐다. 이 중에서 하나만 체킹이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이런 사고는 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투아치 구조 시공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시공인지 알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투아치 두 개의 어떤 아치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하나거든요. 예. 그런데 투아치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투아치로 되어 있으면 중간에 버팀목이 양쪽에 힘을 다 받고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 버팀목이 힘을 받지 않고 있다는 얘기는 않는다라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이 투아치, 이 터널이 이제 붕괴되는 것이죠. 지금 이 상태가 이런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가운데 있는 버팀목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고 그래서 토질의 이 등급들이 낮기 때문에 이 기둥이 굉장히 버팀목 이 기둥을 단단하게 설계를 하고 또 시공 과정에서 더 설계 변경이 필요하겠다라고 한다면 또 설계 현장에서는
또 현장 소장도 있거든요. 작업 현장 소장, 또 감리도 있고. 예. 그래서 이런 결론들이 어떤 변경이 돼서 진척이 돼야 되는데 지금 이 상황들은 좀 여러 가지로 불분명한 상황이 진척이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게 인근 이 붕괴 사고 인근 현장에 아파트나 상가 건물들 주거 시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파트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약 2,400여 명이 잠도 못 잔 채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을 것 같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는 없을지도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를 지금 1차 이제 토질 이런 터널 붕괴에서는 한번 크게 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붕괴가 없는 것이 보통이거든요. 그러나 이제 이런 문제들이 붕괴 직전에 있는 어떤 구조물도 있을 수가 있고요. 특히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단계인지 물론 이제 진단을 했었지만은 예. 또 추가적으로 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되고요. 사고는 10,000분의 1의 확률을 대비하는 것이거든요. 예. 거기에 대비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비가 온다고 했잖아요. 예. 비가 왔을 때에 대비해서 오늘 오후부터 온다 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또 집중적인 대비를 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사고 이번 사고뿐만이 아니라 요즘 공사장 사고가 굉장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전에 막을 방법은 그래도 없는 걸까요? 지금 이제 우리는 지하 건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지금부터는 어디냐면 대심도 아주 깊은 곳이죠. 여기도 30m가 더 깊은 곳이거든요. 앞으로는 30m, 50m 더 깊은 대심도 건설 공사 현장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 어떤 기술력, 지금까지 안전 관리력 이보다는 더 향상된 관리력으로 해야만이 지금에 나타나는 어떤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이제 건설 현장의 시스템적인 문제거든요. 예. 지금 계속 다단계 하청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지금 예를 들어서 100억의 공사가 그 다음 하청에 가면은 뭐 90억, 다음에는 80억, 70억 계속 줄어들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기술력이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안전 관리가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다단계를 없도록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다단계 관계를 안전히 없애버리게 되면은 영세업자 또 시공업체들은 또 할 일이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안을 하게 된다면 위험한 작업 공정들 있죠. 지금 대심도 이런 터널 공사 이거에 대해서는 하청을 최대한 줄이고 또 위험하지 않는 작업 공정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영세 업체에도 하청이 되는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는데 앞으로 전반적으로 좀 개선을 해야만이 이런 사고가 없을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붕괴 사고와 관련한 내용 오늘 이송규 한국안전전문가협회 회장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